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직위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4일에 실시된 필기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 직업상담학 해설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리적 유형,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이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진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요. 보통은 의존적 유형의 의미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유형, 바로 의존적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의미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 기법 아닌 거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학습 촉진 기법이 있고요. 불안 감소 기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 바로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학습 촉진 기법 아닌 거 정답 4번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학습 촉진 기법은요, 끝자가 변별 학습, 대리 학습처럼 이렇게 학습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사회적 모델링, 즉 공부 잘하는 사람 보여주는 거가 있고요. 강화나 조형법, 토큰 경제처럼 뭔가 잘하면 뭔가 상을 주고 자꾸 격려해주는 방법, 바로 강화, 조형법, 토큰 경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학습 촉진 기법에 해당합니다.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 아닌 거요. 진로 수첩은 말 그대로 진로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상담 도구를 제공한다, 이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진로 수첩은 진로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작은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 도구를 제공한다, 이거 정답이 아닌 오답에 해당하고요. 상담 도구 아니고요. 스스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첩입니다.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담 기법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자가요, 다른 회사들이 써본 결과 효과가 입증된 그런 투쟁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죠. 거기에 내담자는 흥미로운 일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요,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될 거예요 라고 저항하고 있죠. 바로 이 저항감을 어떻게 재인식시키고 다룰 것인가가 바로 상담 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상담 기법, 바로 4번 저항감 재인식과 다루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해당하는 상황 문장과 항상 연결지어서 출제가 됩니다. 바로 이 상황문과 이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연결지어서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중요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첫 글자를 따서 바로 전, 진, 강, 요죠.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입니다. 오답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훈련과 평가, 그리고 적성과 특기, 감정입니다. 강점이 아니에요. 감정과 장애, 요 모두 대표적인 오답에 해당되고요. 전진강요에서 전은 전형적인 하루고요. 진은 진로사정, 강은 강점, 요는 요약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전진강요입니다. 집단 상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집단 상담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명이 같이 상담을 받기 때문에 결국 비밀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시간의 측면,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결국 여러 명이 같이 대인적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탐색을 도와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를 등한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로 개인의 심층적 접근이 쉽지 않다,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슨의 직업 문제 분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요. 직업 문제에 있어서 불안과 정보 부족은 보딘의 특징적인 주장입니다. 윌리엄슨이 아니고 보딘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윌리엄슨은요,
선택의 결과를 놓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 못한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선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부족이고 진로 선택이 불확실한 경우,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 선택의 결과를 보니까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흥미 적성의 모순의 케이스고요. 나머지 네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오버하거나 너무 심하게 부족한 경우, 바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고요. 이거를 변별 진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윌리엄슨과 변별 진단,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다시 반복하면 불안과 정보 부족은 보딘의 특징적인 주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된 상담 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A는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는 평소 PC 게임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A가 계획한 일일 학습량을 달성하는 경우 PC 게임을 1시간 할 수 있도록 개입했습니다.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는요, 이게 높은 비율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좋아한다는 것으로 봐서 이게 육회자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율의 행동에 관련된 프리맥의 원리고요. 좋아하는 것, 즉 육회자극에 관련된 게 바로 정적 강화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정적 강화는 육회자극을 부여해서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부적 강화는 불쾌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불쾌자극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낮은 비율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높은 비율의 행동을 낮은 비율의 행동과 유관시키는 것, 관련시키는 게는 강화의 한 형태입니다.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 높은 비율의 행동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좋아한다는 걸로 봐서 육회자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 정적 강화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직업 상담사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으로 옳은 거요. 직업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업 찾아준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요. 직업 정보를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준다. 이것도 당연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직관을 앞세워서 구직 활동 도와준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내담자 이익이 우선하고요.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오답에 주목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에는 임금을 평가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거나 혹은 봉급을 조정하는 종류의 직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 3번이에요. 직업상담은 상담자의 역할 혹은 치료자, 조언자의 역할이 있고요. 관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관리의 역할의 대표적인 건 직업에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역할이 있고요. 상담자, 치료자, 조언자의 역할에는 심리 치료나 혹은 구인 구직 상담 같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답의 케이스는 취업 알선 아니고요. 직업 소개 아니고요. 봉급 조정, 임금 평가, 대표적인 오답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거예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생애 발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와의 관계, 사회 경제적 측면, 직업의 이동 방향,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접근 가능성이나 적성, 가치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업 정보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지 선택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도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특정 순간의 직업의 이동 방향이 아니고요. 근로자 이직이라는
특정 순간의 직업의 이동 방향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답 조건이 아닌 것 정답 바로 3번입니다.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 중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요. 경험 부족은 정신건강 문제라고 볼 수 없고요. 심각한 약물장애, 그 다음에 심한 가치관 고착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 이게 바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명확성에서 인지란 바로 모든 종류의 두뇌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인지장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인지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상담 시 상담사의 질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요. 1번, 당신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2번,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무엇인지 말해달라. 세 번째, 직업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질문이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 바로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직업 상담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yes, no로 물어보는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의 형태예요. 직업 상담사가의 바람직한 질문의 형태는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적 형태고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왜라는 꼬치꼬치 캐묻는 식의 왜라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야지 좋고요. 이중 질문이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그러기 좋은 질문의 형태는 아닙니다. 왜곡된 사고체계나 신념체계를 가진 내담자에게 실시하면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요. 왜곡된 신념, 바로 잘못된 신념, 왜곡된 신념을 우리가 논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바로 ABCDE 기법이죠. 이 기법이 바로 RET 기법입니다. 여기서 R이요, 인지예요. 그래서 인지 정서 상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베크의 인지 치료 기법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면담 태도요.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 사용 좋은 태도고요. 비방어적 태도로 내담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다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해대고 분석해대고 충고까지 하면 최악이죠. 바로 장애가 되는 면담 태도 정답 2번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특히 초기 면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요. 질문 해석, 내담자 문제 분석 그리고 행동 평가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질문도 해대고 해석 분석까지 하면 최악이죠. 게다가 충고까지 했다. 이거는 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특성 요인 이론은 인간은 고유한 특성이 있고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특성 요인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특성의 집합이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의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목표로 옳지 않은 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목표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이 해석 이런 거는 정신 분석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상담의 목표 첫 번째는 사회적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 수정이고 세 번째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하는 겁니다. 사회 및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더 둡니다. 그래서 동기 수정, 목표 수정에 관심이 있고요.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직업 카드 분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내담자에게 여러 개의 직업 카드를 나눠주고 본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카드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 분류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기법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흥미, 특히 직업 흥미에 관해서 탐색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직업의 어떤 내담자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점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검사에 비해서 내담자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객관적 검사 방법의 일종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훈습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훈습은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영어로는 working through입니다. through, 완전히 through가 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 working한다. 이런 뜻이에요. 훈습의 단계는 처음에 환자가 저항을 하고요. 저항을 하면 분석자가 이 저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다시 환자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환자는 이 해석을 듣고 다시 새로운 변화된 반응을 하고요. 변화된 반응이 곧 변화된 저항입니다. 다시 변화된 저항을 다시 분석자가 해석하고 다시 알려주고 알려준 거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하고요. 다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최종 우리 목적지가 에 도착할 때까지 워킹 스루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훈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저항, 저항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석에 대한 반응, 이게 세 개, 이 삼각형이 빙글빙글 도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분석의 시작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사용되는 상담 기법이 아닌 거요.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은 다 잘 듣고 경청하고요. 감정을 반영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바로 2번 역할 연기가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의 대표 사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감정 반영하고 명료화하고 공감적 이해하는 겁니다. 아닌 경우요. 내담자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정보를 탐색하고 조언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역할 연기시키고 이런 거 모두 다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치기 꾸벅이 박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